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고 한파특보 전국에 확대됐습니다. 연일 호남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한파와 대설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캘럼리스트님께서 나와주셨다는 거는 이제 날씨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거고, 오늘은 한파입니다. 뭐 야외 활동 해보신 분들은 오늘 정말 춥다는 거 느끼셨을 텐데 수치로 봤을 때도 정말 많이 추웠죠. 그렇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다라는 표현을 해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그런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2도. 근데 실제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에 관측되어 있는 추위보다는 사람이 그만큼 얼마나 체온을 뺏기고 내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냐. 즉 이제 체감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예. 지금은 좀 강풍특보는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한 바람 때문에 이보다 느껴지는 체감 추위는 훨씬 더 컸거든요.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사실 한파특보 자주 그 주변 지역으로 많이 내려졌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맘때 내려지는 추위는 이제 상대적인 추위로 내려지는 한파특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겨울에 내려졌던 이제 초반의 추위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느냐라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내려지는 한파특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추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내려지는 기준은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그리고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상당하거든요. 경기 북부, 동부 그리고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 지역. 이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파주의보 웬만해서는 내려지지 않는데 조금 전이었죠. 밤 9시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남부지방까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추위가 결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겨울 추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체감 온도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기온만으로 봐도 영하 24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이 물론 요거는 와. 이제 유인기상 관측소라고 해서 기상청에서 이제 기록으로 인정하는 기준치의 그 장소는 아닌데 이제 무인기상 관측 장비만 있는 지역에서 관측된 이제 지역의 기온이거든요. 영하 24도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영하 39도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영하 40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남극이나 북극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추위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상청이 예전에 이제 기존에 종전에 발표하기로는 오늘 아침이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내일이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위 한계의 기세가 뭐 예보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체감상 정말 남극의 추위와 맞먹는 그런 추위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기상학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이맘때가 네. 겨울 때 가장 추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실제 이 추위가 정말 추우냐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날씨를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위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온의 오름세보다는 내림세로 돌아가는 시점이어서 많은 분들이 춥다라고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지만 사실 추운 게 아니라 원래 날씨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근했던 날씨가 그래도 한 12월까지는 유지가 됐다가 이맘때 이 정도로 추워야 될 그런 날씨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상대적인 추위가 일단은 컸고요. 그리고 보통은 한 3, 4일 주기로 강약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사만사온의 형태의 추위가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에 머물러야 되는 한기가 지금 요즘에 전리저기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예. 하죠. 그러니까 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의 한기가 마치 혹처럼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이제 저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면은 북쪽의 한기를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을 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앞선 북동쪽에는 이 전리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3, 4일 주기보다도 훨씬 더 큰 주기로 계속 찬 공기를 더한 찬 공기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기가 축적되고 축적되고 예. 축적되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이제 금요일 날이 내일 아침이 가장 추운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예, 그럼 가장 추운 시점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 추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온에 올라가는 상을 보면 지금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의 경우에 봤을 때는 이제 영하 12도 선이었고요. 내일이 영하 12도죠. 오늘은 영하 10도, 예. 내일 아침은 영하 12도, 그리고 토요일은 영하 8도.
그리고 일요일은 한 영하 6도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한 영하 5도 정도 선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요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맘때 정도의 수준의 추위가 좀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까지는 좀 계속해서 춥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따라서 또 체감하는 추위가 굉장히 큰데 네. 강풍특보가 지금 이제 내륙 지역 전 지역으로 오늘 낮 동안에는 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네. 보통 한 초속 3, 4m의 바람만 불어도 바람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오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라고 하는 게 초속 한 3, 4m인데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정도는 초속 14m 정도예요. 훨씬 크네요. 훨씬 굉장히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은 초속 20m. 근데 또 우리가 초속이라고 말하면은 체감하기 힘들죠. 헷갈려요.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한 50에서 7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온, 바람이 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창문을 내리고 자동차를 순간적으로 50에서 70km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창문으로 느껴지는 바람이 순간적인 돌풍으로 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낮의 사정인데 강풍특보가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바람이 잦아든 거지 그렇다고 내일 바람이 덜 부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얼마나 떨어지는 기온과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뭐 몸도 아프고 뭐 얼 곳들은 또 얼고 굉장히 불편한 점들도 많은데 시청자분들께 좀 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해 주실까요? 워낙 뭐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된다 상식적인 거지만 보온에 대한 그런 것들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영하 한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수일 동안 이어지는 것은 비단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예. 시설물에 대한 피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영하 5도 아래로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뭐 수도 계량기라든지 동파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이 수일 이상 이어지게 되면은 예. 그 이제 수도 계량기에 이제 보온재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줬다 하더라도 더 떨어지는 기온에서는 보온재의 역할조차도 역부족일 정도로 이제 시설물 피해 사고가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추위가 이제 오늘 밤 아마 퇴근하신 길이 굉장히 많이 추웠을 거예요. 예. 기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주변에 우리가 보온 조치를 조금 취해줬다 하더라도 좀 화장실이나 보일러 같은 곳에 좀 재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야간에 수도 그 물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파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0도 정도, 그러니까 0도에서 한 영하 10도 정도에는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는 종이컵이 한 45초 동안 쫄쫄쫄쫄 틀어놨을 때 닿찰 정도의 그런 속도로 수돗물을 틀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짧은 시간, 33초 안에도 수도컵이 그 이제 종이컵이 다 찰 정도로 그래서 밤 동안에 좀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시는 게 동파 사고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위가 좀 물러났을 때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인데 기온이 낮게 떨어지면은 빙판길 조심하셔야 되니까 따뜻하게도 따뜻하지만 주변에 도로 다니실 때도 좀 조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동파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또 눈 이야기를 하셔서 충남과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쌓인 것만 거의 30cm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내리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좀 고비는 넘겼습니다. 일단은 그 초반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11월에 가을 폭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눈이나 뭐 비가 내던 강수 형태의 구름이 다가왔을 때 이제 내리는 형태와 이번과 같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서 눈구름을 만들어서 내리고 유입시켜주는 비구름의 형태인데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었죠. 초반에 많은 눈이 내렸을 상황에서는 찬 공기 확장과 더불어서 이 눈구름 형태가 이제 내륙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압골이 자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 예. 비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눈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리고 녹고 내리고 녹고 하는 것들을 좀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30cm 안팎인데 무주 쪽의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80cm 가까이 눈이 내려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내일 물론 소강 상태 접어들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내리는 곳은
곳은 한 3에서 10cm, 많게는 15cm.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눈구름이 오늘 밤 동안까지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이 그친다 하더라도 예. 이 눈이 앞으로 추운 날씨 때문에 쉽게 녹지를 못합니다. 어이구.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내리는 눈에 대한 대비보다는 이미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어서 나중에 제거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대한 대비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파와 대서열 상황 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는 이런데 지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8일 기준인데 예. 지금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대형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70배 이상에 달하는 지금 산림 피해가 나고 있고 이렇게 뭐 산불의 규모도 규모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불기둥이 누워서 번지고 있을 정도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 160km 정도에 달하는 강풍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화재 진압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민이 한 23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우리나라 교민이 좀 피해를 입진 않았는지 좀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불 진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불을 끄기에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지금 비단 LA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 주는 폭설과 한파에 대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비춰지지 못했던 게 동해안 지역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나 눈 소식 없는 지역에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